엄청나게 재밌는 막장극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장극. MBC에서 옛날에 예. 그거 했었잖아요. 정치권 막장 나온 거 드라마. 뭐지? 인어공주인가? 인어 아가씨. 인어 아가씨인가? 잠깐만. 예, 죄송합니다. 기억력이 예. 죄송합니다. 드라마 재밌게 네. 봤는데. 엄청난 막장극으로 장사를 잘했었습니다, MBC가. 그런데 막장극도 이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고 굉장히 여러 채널에서 방송을 하니까 MBC가 야, 우리는 이제 막장극으로서의 이 특장이 좀 무너졌다라고 해서 MBC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장을 뽑고 있는데 리얼로 막장극을 연출하고 있는 현장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박성재 사장 주변에서 흘러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 박성재는 누구냐? 촛불인파 딱 봐도 100만이네 라고 하고 이후에 정말 MBC가 지난 대선 과정에 일종의 줄리 의혹, 그다음에 시민의 서울의 소리, 그 무슨 이명수 씨가 녹음한 그런 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록 막 이런 걸 정말 무단으로 네. 도저히 공영방송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은 행위들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지난 선거 때 사실상 발벗고 나섰죠. 그렇죠. 그런데 박성재 사장의 주위에선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정권 바뀌어? 무슨 상관? 박성재는 재임할 거야. 왜? 그렇죠. 박문진이 시켜줄 거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박성재가 3인 후보 중에 1인을 탈락시키는 시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죠. 네. 그리고 2명이 됐습니다. 일설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성재는 정말 깜짝 놀랐겠다. 왜냐하면 2명의 후보도 자기가 들러리를 세웠던 사람들이었는데 네. 완전히 들러리한테 당하고 말았다. 네. 야, 정말 박성재 쇼킹하겠다 하는 얘기로 끝 나눈 줄 알았는데 네. 자, 어제 저녁에 우리 신동훈 기자가 기사로도 써서 올렸지만 이 새로 사장 내정자가 벤처 기업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 하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벤처 기업 어떤 데입니까? A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방송 관련 네. 제작 드라마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네. 무대 배경을 네. 이게 만들어주고 또 네. 촬영을 할 때 그걸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 CG를 많이 입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실제 드라마에 나가는 배경과 다른 곳에서 연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 보면 연기할 때 힘들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그 장비나 이런 걸 이용을 하면은 네. 바로 찍고 나서 이제 감독 카메라로 보면은 마치 바로 보이는 거죠. 바로 그 가상 배경 속에서 연기한 걸 볼 수 있어서 아주 드라마 그 촬영의 혁신을 가져온 벤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벤처 기업이 방송 관련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게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이 무슨 미국에 있는 헬스 기기 업체라거나 이래도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방송국에 납품을 하는 네. 그런 벤처 업체인 거죠. 그렇죠. 이 그러니까 업체의 지금 주식을 가진 겁니다. 가졌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회사가 몇 년 전에는 이제 네. 좀 아마도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지금 현재는 없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대표이사 사장 네. 그 면접을 앞둔 하루 전날 네. 방문진으로 그 제보 투서가 하나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2명의 후보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과거에 이런 주식을 가졌고 그 주식을 내가 그냥 줬다. 그러니까 주식을 살려면은 뭔가 기술을 가지고서 지분을 획득하거나 그 예. 기술에 대한 대가로 아니면은 돈을 내요. 돈을 납입하고 네. 주식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지 않은 이건 이제 제보 내용의 주장입니다. 네. 주장.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MBC는 감사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보 내용이지만 어저께 MBC 제3노조라고 하는 곳에서 성명을 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전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제보. 지금 저게 이제 MBC 제3노조의 성명인데 네. 조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진상은 네.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MBC가 주주총회를 열고 있거든요. 네. 그 이분을 그래서 사장으로 선임할지 말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제보 내용이 들어왔으면 네. 2명 남은 후보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사유가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장 사장 공모 절차를 좀 미룬다든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확인을 하지 않고 박문진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고 한 명을 내정자로 정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잠노조는 박문진이 과연 이 MBC의 사장 선임 절차를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요 그 안영준 씨가 이 네. 사장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니까 이거는 정말 사장 자격이 없다. 원천 무효시켜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서 이번 그 사장 선임 절차가 원천부터 아주 흠결을 많이 갖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결국은 민노총 언론노조 핵심 인사를 사장으로 낙점하기 위해서 사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문진들이 절차의 이 엄정성을 완전히 훼손시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개인의 안영준 씨 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주식을 취득했는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주식을 취득한 사람 또 이 사람한테 누가 또 소명서를 막 써주고 네. 막 이랬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어저께 이제 제가 근데 한 이분이 그러니까 안 내정자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방문진으로 네.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났냐면 아, 그 주식 제 거예요. 어. 그거 제 건데 내 주식이에요. 예, 그거 제 거예요. 어. 제 거고 그분한테 제가 친해가지고 형한테 그냥 1원만 좀 빌려달라고 맡겨놨어. 그냥 근데 1원만 또 빌려준 거예요. 안영준 씨를 실드치는 예. 또 소명서가 하나 또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죠. 그쵸? 들어와서 그걸 방문진을 했더니 어저께 그 보낸 분이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네. 통화를 한 결과 맞다고 합니다. 자기 거고 유명 드라마 PD예요. 무슨 프로? 유명한 드라마 있습니다. 어디? 이름 들으면 다 S야 아는. M이야. 그러니까 지상파 드라마 PD인데요. 사극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사극 쪽으로. 예. 그럼 주몽, 뭐 추노, 대장금 누구야? 하여튼 아니 그런 사극들 하는 데인데 네, 이제 네. 저 벤처기업 기술 자체가 네. 그런 사극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세트를 많이 써야 네. 되잖아요. 예. 근데 세트는 이제 방송 전에 나중에 방송 나갈 때 하는데 찍을 때는 세트가 좀 부실하잖아요. 근데 그 부실한 세트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인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면 회사예요. 그 PD는 네. 현직일 때 주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를 나와서 주식을 KBS나 MBC에 있을 때 주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와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KBS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네. 지상파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지상파에 몸을 담고 KBS 있으니까 출신이구나. 네. 그러한 주식을 갖는 게 조금 껄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위법성이 있죠. 예. 그래서 네. 저 형님 친한 MBC 있는 기자인 형님 이름으로 그걸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겁니다. 우리 진중한 신동훈 차장을 대신해서 경박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모 PD가 있었다. 그 PD는 엄청 잘 나가는 PD였다. 그런데 방송 관련 벤처 기업의 주식을 자기가 그 벤처랑 짝짝꿍해서 회사를 만들고 주식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현직에 공영방송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식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내 주식을 형인가요? 형 네. 이름으로 파킹해 둘게라고 했다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의 요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주식은 내 거니까 네. 우리 선배님이 MBC 사장 되는 데는 전혀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소명서를 방문진에 제출했다는데 나는 그게 문제 없다는 게 좀 이상해요. 그러네요. 뭐 주식을 그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대신 받아주고 하면 그 금융실명제, 뭐 명의도용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 너 도둑놈이지라고 해서 혼날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떤 사람한테 와서 저 형은 도둑이 아니에요. 그냥 사기꾼이에요라고 지금 실드를 쳐주고 있는 듯한 네. 이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사람 자체가 민노총, 민원연 뭐 이런 활동 열심히 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가장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박문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방문진에서 MBC 사장을 뽑게 돼 있는데 예. 일단 후보군 자체가 왜 이 외부 인사나 객관적인 그 정말 보도나 객관성, 방송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완전히 정파적인 사람들만 후보로 모아놓고 키워주는 이런 그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3인 후보 때 면접을 봤는데 네. 그 지금 이제 안영준 후보 말고 마지막 2명까지 남았다가 떨어진 허태정 후보 네. 그 뭐 아마존의 눈물, 뭐 북극의 눈물 이런 거 만든 네. PD인데 이분이 3명, 그 박성재 사장과 함께 3명이서 시민평가단 앞에서 유세를 할 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들러리입니다. 스스로 저는 들러리 후보고요. 네. 박성재 사장 연임을 위해서 나온 들러리 후보입니다라고 그러니까 폭탄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민주당 방송 MBC 친민주당 방송 맞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그거를 현장에서 돌발 사건이었어요. 네네네. 이제 공격을 했고 그걸 방문진도 보고 시민평가단 다 봤는데 네. 그 이후에 내려진 시민평가단 투표에서 1인당 2표씩을 줬거든요. 네. 156명에게. 그래서 박성재 후보가 가장 적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안영준, 허태중 두 사람이 네. 후보가 됐고 그러면서 과연 방문진이 누구를 선택할까 했는데 한 명은 방문진을 엄청 비판을 한 거예요. 친민주당 방송이라고 네.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아하, 저 사람은 안 될 거다라고들 생각을 했고 정말로 이 후보가 된 겁니다. 박문진 저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박문진 명단 좀 크게 키워주십시오. 네. 자, 이 사장 보겠습니다. 이 사장은 권태선 씨인데요. 저 사람은 한겨레 신문 기자였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기자였고 2015년에 KBS 이사를 합니다. KBS 이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2018년 이제 이사에 들어가서 2018년까지 했거든요. 네. 저때 그리고 문제가 나서- 됐죠. KBS 예, 예. 이사하다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네네. 간다고. 그 다음에 MBC 방문진 이사로 자리를 확 옮깁니다. 자기의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그걸 옮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KBS 이사로 저렇게 있다가 갑자기 MBC로 갈아타서 더 탄탄한 자리로 간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사장으로 호선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권태선 씨의 행적을 보면 그 노무현 시절에 정현주 사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 좌파 정권들이 되게 했던 궤적들을 보면은 한겨레 신문의 강성 인물을 KBS의 사장으로 갑자기 내려보내서 KBS를 완전히 체질을 뒤바꿔 놨잖아요. 권태선 씨의 경우에는 2015년이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기는 한데 네. 야당 몫으로 당시 민주당 몫으로 KBS 이사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할 만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자리기 임기가 남았는데도 팽개치고 MBC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방송계 자체에서도 야 어떻게 KBS 이사를 하던 사람이 자기 임기를 그냥 뚝 잘라먹고 심지어 남았는데도 MBC로 갈 수 있느냐. 저거는 처신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는 저 양반의 행보는 무슨 뭐 대의 명분도 있겠지만 자신의 밥벌이 중심으로 저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진보 몫을 챙겨서 네. 자기의 이제 정년 연장의 꿈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저 사람이 작년에 국감에 나와서 했던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눈물을 흘렸죠. 그렇죠. 지금 네. 네. 눈물을 흘리면서 마이크가 지금 꺼졌는데 네. 유연석 마이크가 꺼진 상태인데 저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저 때가 저도 네. 이제 저때 국감을 보고 있었을 텐데 네. 이제 하루 종일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하루 종일 국정감사를 하다가 네. 하루 종일 국정감사를 하다가 이제 거의 다 끝날 때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저때 과학위 방통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시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고 MBC 내부도 갈등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MBC 갈등 구조를 한번 해소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MBC 이사를 지망할 때만 해도 우리 언론에 제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하면서 막
갑자기 이렇게 폭풍처럼 눈물을 쏟아내요.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예. 이 대목 보면서 제가 빵빵빵 웃었습니다. 저는 언론인으로 살면서 언론인 이렇게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자, 언론인을 비판의 표적으로 삼아서 거의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기 전문 어디? MBC입니다. 네. 네? 자, 참.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까먹고 갑자기 자기 태세 전환해서 자기네가 피해자인 척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 대목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네. 국감에서 저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뭐 질의는 많이 받았죠. MBC는 상당히 문제 있는 보도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MBC는 공영방 KBS 같은 경우에는 네. 그 KBS 사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나옵니다. 네. 근데 MBC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MBC가 그 국정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MBC가 잘못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박문진 이사장한테 맞습니다. 질의를 하는 거죠. 네. 그거 하라고 박문진 이사장 하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거 하겠다고 네. 비상임인 KBS 이사, 그러니까 뭐 거마비, 그러니까 네. 회의 참석비 이런 것만 나오는 네. KBS 이사 뿌리치고 네. 던지고 이사장 자리가 사실상 내정돼 있는 박문진 이사 지원해서 갔잖아요. 맞습니다. 박문진 이사장은 상임이고요. 네. 비서와 뭐 차량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 상임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거 하라고 이걸 한 건데 네. 저 자리에 앉아서 이제 눈물로 비판을 막아버린 거죠. 저는 저 박문진 이사 자체도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 좀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저기 보면 자 법무법인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석좌 교수가 있고 뭐 언론중재위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주로 말입니다. MBC 기자 출신, MBC PD 출신, MBC 자회사 출신이 5명이나 됩니다. 네. 10명 중에서 5명이 MBC 출신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각종 그 현업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다시 박문진 이사가 된다면 MBC 중심의 뭐 누구 봐주기, 누구 줄대기 이런 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저 구조는 사기업의 구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사기업 구조를 만들 거면 그냥 사기업 구조로 절대로 공중파를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공중파를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전파, 공중으로 쏴보내주는 전파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재산을 점유하는 집단들이 그래서 만약에 BBC라는 방송을 볼까요? 네. BBC 그 이사진 중에서 그렇게 BBC 출신들을 많이 넣어갖고 이 자기네 이익을 관철시킬까요? 저는 박문진이라는 쿠션을 넣어서 MBC가 네. 굉장히 그 친민주당적인 혹은 네. 뭐 이런 상황들, 좌파적인 이런 상황들을 계속 영성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MBC가 너무 많은 것도 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KBS 이사회나 MBC 박문진 이사회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념에 맞게 네.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맞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하는데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이제 정치적으로 배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본 NHK는 각 지역별로 네. 8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각 주나 이런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MBC가 많은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네. 저 대표 추천을 받으려고 MBC 시절부터 그러면은 그 특정 정파와 그렇죠. 관계에 놓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MBC 시절에 특정 정파를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MBC에서 퇴직한 이후에 네. 그 정파의 추천을 받아서 박문진 이사로 들어가거나 KBS 이사로 들어가거나 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KBS 이사회, 박문진 이사회를 추천 서류를 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하냐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걸 다 서류를 받고 네.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기에 가서 다 내려다 볼 수 있고 특정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의견도 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한 150명 정도를 봤을 때 너무 많아요. KBS에는 KBS 출신들이, MBC는 MBC 출신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공기업을 자기들의 그러니까 사형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영이면은 우리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KBS 출신, MBC 출신이 많으면 조금 이게 그 승진해가지고 퇴임 마치 승진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네. 그냥 이게 대표성이 사라지고 자기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정파로 나누어 있으면서도 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가버넌스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지금 박은주 에디터가 지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여튼 저 MBC 관련해서는 부패, 네. 그다음에 일테면 협착, 그다음에 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밀어붙이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막장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MBC는 정말 위험한 뉴스들, 보수를 정말 멸하고 싶어하는 위험한 뉴스들만 방영하는 정말 기괴한 집단이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예.